2020년 가장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 탑10. 여론조사기관인 모닝 컨설트는 미국에서 2020년 가장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도 신흥 브랜드와 기성 브랜드 모두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 매력 및 인지도를 향상시켰는데요. 모닝 컨설트의 이 보고서는 신흥 브랜드와 기성 브랜드 모두의 브랜드 성장률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소비자 행동 패널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초고속 성장한 브랜드 상위 자리는 거의 가정 내 엔터테인먼트에서부터 청소 제품, 원격 연결해 제약회사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관련 제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브랜드도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브랜드도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개 브랜드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0위 파이저 미국 제약회사. 코로나 백신으로 상종가를 치며 국내외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이다. 1849년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촌 형제인 찰스 파이저와 찰스 F. 에르하르트가 뉴욕 브루클린에서 화학약품 회사인 찰스 화이자 앤드 컴퍼니를 설립한 것이 시작이다. 한국에는 1959년에 중앙제약을 통해 진출하였으며 1969년에 완전히 외국계 투자 기업이 되면서 한국 화이자제약으로 서명을 변경하였다. 비아그라로 유명세를 탄 회사로 2020년에는 독일 바이온텍사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한 화이자 바이온텍 코로나19 백신을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화이자는 2020년 11월 향후 1년 동안 화이자의 상품을 살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응답률이 18%에 달하는 등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위 T-모바일. 유럽 앤 북미 이동통신 서비스. T-모바일 인터내셔널 AG는 유럽과 북미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의 다국적 통신 기업이며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다.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도이치텔레콤의 자회사이다. GSM과 엄치 방식을 이용하는 휴대전화를 지원하며 현재는 미국 3위 규모의 무선통신 사업으로 약 1억 3,700만 명의 가입자를 거느리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의 4위 이동통신사인 스프린트와 합병을 하면서 공영통신사로 거듭나게 되고 소비자 점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8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이 된 지금 원격으로 사람들이 모여 협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구현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업무용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 등교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의 원격 수업용으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최근 급부상하는 화상회의 대표적 브랜드 중의 하나이며 2021년 기준으로 약 1억 4,500만 명의 사용자가 있다. 7위 왓츠앱. 인스턴트 온라인 메신저. 왓츠앱은 페이스북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앱이다. 2016년 1월 기준으로 월 활동 사용자가 10억 명이 넘어가는 그야말로 인스턴트 메시징계의 본좌라고 불릴 만하다. 모바일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코로나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 앱은 날개를 단 듯 고속 성장 중이다. 2014년 페이스북에 의해 20조 원에 인수되었다. 로그인 없이 전화번호로만 등록하고 데이터 통신을 통해 문자로는 추가 과금 없이 무제한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왓츠앱 사용자끼리 VoIP를 통한 무료 음성 통화도 지원된다. 초기 1년만 무료이던 것이 2016년 1월부로 완전 무료 전환을 선언.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되면서 폭발적 성장을 이룬다. 그러나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페이스북은 결국 창업자를 쫓아내고 광고를 도입하려 했지만 2020년 1월에 철회하면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의 연동으로 수익 모델을 우회하여 집중시키기로 했다. 이용자 수에 걸맞게 하루에 300억 건의 메시지가 오간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국제 전화를 평정한 스카이프에 비교하기도 한다. 6위 HBO Max. 워너미디어 구독 주문형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코로나 세상을 지배한다. 워너미디어가 출시한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한국에는 아직 진출하지 않아 국내에선 인지도가 낮은 편이지만 HBO Max가 6위를 차지했다. 사람들은 올해 많은 자유시간을 가졌고 가장 큰 수혜자는 새로운 종류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히트작 시트콤 드라마 프렌즈는 2020년부터 HBO Max 독점 콘텐츠로 전환되며 그 외 워너 계열 채널에서 자체 제작 및 제공되는 컨텐츠들도 스트리밍 서비스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10억 달러가량의 거금을 들여 유명 시트콤 빅뱅 이론과 워너 브라더스의 고전 영화들도 스트리밍할 수 있게 되었다. 디즈니와 더불어 메이저 영화사에서 실시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넷플릭스가 선점한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7월 워너미디어에 따르면 HBO Max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작품은 프렌즈라고 하며 그 뒤로는
러브라이프, 빅뱅 이론이 높은 시청률을 유지했다. 2021년 1월에 HBO와 합쳐서 전 세계적으로 6천만이 구독 중이다. 2021년 NHL 중계권을 획득하여 TNT에서의 NHL 중계가 컨텐츠에 추가되었다. 5위, 도어대시, 미국 음식 배달 서비스. 이름에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이다. 한국에 배달의 민족이 있다면 미국에는 도어대시가 있다. 코로나로 집에서 한 끼 이상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4개 음식 배달 브랜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 순위를 차지했으며 이 중에서 2018년 1월까지만 해도 점유율 17%에 불과했던 도어대시가 가파른 성장으로 경쟁사를 제치며 그중 1위를 차지했다. 수익이 변변치 않던 중에 때마침 맞은 코로나로 수익이 증대되고 주식에서의 상장을 앞두고 더욱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린 결과이기도 하다. 4위, 인스타카트, 온라인 기반 농작물 배송 서비스. 미국 판바켓컬리, 인스타카트. 온라인 기반 농작물 배송 서비스로 북미의 5,500여 도시에 위치한 3만 곳 이상의 매장으로부터 식료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들을 가정으로 배송해준다. 미국 전체 가정의 85% 이상을 인스타카트 배송 서비스가 커버하고 있다고 한다. 북미 지역의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식료품 배송 서비스 기업으로 아마존이 가장 경기하는 기업이며 아마존 직원이 퇴사하여 만들었다. 식료품계의 우버라고 불린다. 무섭게 성장한 포인트는 무엇? 앱에서 주문하면 인스타카트 쇼퍼가 대신장을 봐서 한두 시간 안에 배달해준다. 코로나 시기에 이것보다 더 안전하고 편할 수 없다. 작년 3월 전년 동기 대비 500% 이상 늘었고 쇼퍼도 코로나 발생 2달 만에 30만 명 넘게 충원했다. 흔히 인스타카트의 사무원칙이 성공 요인으로 꼽는데요. 1. 물류 창고가 없다. 2. 재고가 없다. 3. 운송 트럭도 없다. 제휴맺은 전국 식료품점이 물류 창고이며 그러니 재고가 있을 수 없고 쇼퍼가 자차로 배달하니 운송 트럭도 없는 것이다. 리스크는 줄이고 배송은 빠르고 신선하게. 이렇게 인스타카트는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는 시대에 온오프라인을 잇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다. 3위, 틱톡, 숏폼 형식의 SNS 서비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듯한 틱톡이 3위에 올랐다. 15초에서 3분 길이의 숏폼 비디오 형식의 영상을 제작 및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틱톡 글로벌 유저수 15명 돌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스타 홍보로 빠르게 인지도를 올렸으며 유명 아이돌이 등장하는 행사나 해외 유명 영화제 등을 보면 어김없이 틱톡이 지원사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가치 84조 원을 달성해 잠재력이 굉장한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니콘 기업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았던 우버를 제친 상태이다. 전 세계 이용자 수십억 명을 뛰어넘으며 스냅챗과 트위터보다 많은 사용자를 갖고 있다. 중국과 아시아권은 물론 영미권 이용자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미국과 영국서 유튜브를 제쳤다. 이 서비스가 이처럼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동력은 밈이라고 불리는 유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틱톡에서는 실제 무엇인가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바로 관련 콘텐츠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동영상들이 어디선가 광고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보다 유저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다는 점이다. 2. 피코크, TVN 영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컴캐스트의 자회사인 MBC 유니버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TVN 영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름의 유래는 MBC의 로고인 공작새 마크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용자는 5,4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 7월 15일 미 전역에 서비스한 후 1년 만에 급성장하였다. MBC 유니버설의 다양한 방송 및 케이블 네트워크의 클래식 및 최근 쇼와 유니버설 픽처즈,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및 포커스 피처즈의 영화 등을 제공한다. 케이블 시장의 강자 컴캐스트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가입 해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던 차에 MBC 유니버설로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시장 확장을 계획하였다. 일종의 사업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으로 볼 수 있었고 지금까지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1위, 줌, 재택근무, 인터넷 강의를 위한 화상회의 플랫폼. 대망의 1위는 줌이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혹 예상하셨나요? 코로나 전 생소한 브랜드였던 줌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팬데믹의 영향으로 제일 수혜를 많이 받고 성장하였다. 줌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서비스가 되어버렸다. 두말할 나위 없이 줌은 올해 가장 뛰어난 브랜드이고 또한 각 세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 1위이기도 했다. 줌은 재택근무나 인터넷 강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등에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동시 카메라와 동시 화면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기업 및 기관, 학교 등에서 사용 중이며 2020년대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 초반부에는 주식이 폭등한 경우도 있었다. 보안 논란이 제기되다. 줌의 창업자이자 CEO인 에릭 위안은 중국계 미국 국적자인데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기업임에도 암호키 서버 5곳을 중국에 두었다. 일부 개인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줌 퇴출 운동이 번지고 있다. 이미 미국 뉴욕시, 네바다주, 유타주는 온라인 수업에서 줌을 폐지하기로 했고, 대만은 세계 최초로 4월 7일 정부기관과 학교 온라인 수업에서 줌을 퇴출시켰다. 인도도 퇴출하기로 했다. 나사와 스페이스X도 줌을 퇴출했고, 애플은 자사 제품에서 줌을 삭제했다. 영국은 국방부가 줌을 퇴출시켰고, 나토도 줌을 퇴출시켰다.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FBI는 줌 해킹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CEO 에릭 위안은 보안상 취약한 줌의 허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해킹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5.0 업데이트를 통해 암호화키를 중국에 저장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줌은 팬데믹을 매개체로 초고속 성장하는 필수 아이템이 되고 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팬데믹 기간을 여러분 모두 지혜롭게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